안녕하십니까. 주리세 채널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요, 상속세 신고 전에 사전적으로 좀 한 번만 미팅을 했었어도, 이게 상속 설계를 조금만 받았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상속세를 적게는 몇 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까지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아서요, 사전 상속 설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속을 앞두고 계시거나 부모님이 좀 위독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꼭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요, 한 4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얼마나 될지를 먼저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상속세는 세금을 갑자기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준비가 안 되면 급하게 어떤 자산을 팔아야 될 수도 있고, 급매로 팔게 되면 분명히 손해를 보면서 팔게 됩니다.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얼마나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도 여러분들이 좀 미리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급하게 팔지 않고 자산을 언제 팔고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속 전에 이거 자산을 빨리 처분해야 되는 게 유리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 전에 자산을 빨리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죠. 양도세 내고 남은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또 내야 되는데, 양도세랑 상속세를 2개를 비교해서 상속 후에 처분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상속 전에 처분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산은 상속 전에 처분하는 게 유리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3번째는 사전증여를 하면은 상속세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전증여를 하려면요, 일찍 해야 돼요. 언제 하는 게 유리한지, 또 만약에 사전증여를 했는데 이 증여신고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를 안 하면은 이거는 나중에 좀 세금 추징이 될 수도 있고, 금액적인 면에서 세금 추징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 전에 현금 인출을 해도 된다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인들한테 뭐 얘기를 들으면서 뭐 생활비 정도 빼는 것 그런 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상속 전에 현금 인출이 가능한 범위, 어디까지 가능한지, 또 상속을 하고 나면 비용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하기 전에 비용을 마련을 해서 부모님 통장에서 돈이 줄어들면 그만큼 상속세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상속세 부담을 사전적으로 계산하고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하는 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그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먼저 나눠볼 텐데요. 상속세 내는 그런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상속 재산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속 재산이 어떤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가산하는 증여 재산을 더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제 감면을 빼서 거기에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돼 있는데, 계산 방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부동산도 있고 현금이나 예금 같은 금융자산도 있고, 법인으로 여러분들이 주식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산들을 전체를 다 파악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이 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나면 이렇게 총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재산을 파악을 하고요.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동안의 재산을 더합니다.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상속세가 우리 재산 별로 없는데요? 미리 줘가지고 별로 없는데요? 근데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더해지니까 상속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공제 감면을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배우자 공제라든가 금융재산 상속 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동거주택 상속 공제, 뭐 여러 가지 가업이나 영농 상속 공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공제 감면을 미리 준비하면 세금을 좀 적게 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못해서 세금이 나오고 나면 미리 준비할 걸,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세금을 어떻게 내냐면, 이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요. 이 세율은 1억 이하는 10%고 30억이 넘어가면 50%의 세율을 냅니다. 기초공제나 배우자 공제를 더하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예, 그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율을 가지고 한번 제가 세금을 내는 거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자, 세금을 계산을 해보면 기본공제하고 배우자공제 10억 반영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10억 이하는 세금이 없겠죠. 기본공제가 되니까. 근데 이제 자산 규모가 20억, 30억, 50억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억이나 30억 정도 때는 10%, 20% 정도밖에 안 돼요. 50억 정도 돼도 부담세액이 한 15억 4천 정도니까 한 30% 정도, 굉장히 큰 세금이죠, 사실. 30%나 되는 세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산이 한 70억이 넘어가서 한 100억이 넘어가면은 비율이, 이제 세금을 준비해야 되는 비율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낼 준비를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연부연납이 기간이 짧아가지고 우리가 이 세금을 다 만들어야 됐는데 지금은 연부연납 기간이 10년 정도로 늘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폭은 좀 커졌습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자산이 좀 이렇게 300억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세금 부담률이 보세요, 거의 한 50% 가까이 되죠. 이런 정도의 세금을 부담을 하려면 부동산만 많이 있으신 분들은 세금을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클수록 금융자산을 어느 정도 비율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냐, 10년간 연부연납을 해서 우리가 상속세를 납부할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 전에 자산을 처분하는 게 유리할까? 상속 후에 자산을 처분하는 게 유리할까? 이걸 가지고 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상속할 때는 상속세를 부담을 하고 나중에 이 자산을 상속받고 나서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할 때는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죠. 그래서 상속세랑 양도세를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산이 한 50억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상속세 정도 부담하면은 아까 한 30% 나왔죠? 한 15억 4천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5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15억 4천을 내게 되면요, 이 재산을 가지고 15억 4천을 뭐 임대료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낸다 생각을 하면 이 상속재산 그대로 취득가액이 5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상속세를 나눠서 내다가 나중에 이거를 그대로 50억에 판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상속세랑 양도세를 비교를 해보면 상속세 한 번만 내기 때문에 15억 4천 정도밖에 안 냅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순서를 바꿔볼게요. 상속 전에 양도를 먼저 하시는 분들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억짜리 자산을 양도를 하게 되면요, 저희가 양도세를 계산하면 보통 한 15% 전후로 이렇게 세금이 나옵니다. 20%로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취득가액이나 뭐 보유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양도세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보통 20% 언더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을 하면요, 자 보세요, 50억에서 10억을 양도세를 내고 나면 얼마의 재산이 남아요? 40억 정도의 재산이 남죠. 그래서 이거를 40억을 은행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40억에 대해서 금융재산으로 상속세를 신고를 하면 10억에 대한 그 상속세를 부담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기 때문에 약간은 줄기는 해요, 이거보다.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양도세랑 상속세를 합해서 얼마를 내요? 한 20억을 내죠. 가만히 있었으면, 이분은 가만히 있었으면 세금 얼마 내요? 15억 4천을 내는데 5억 가까이를 더 내신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 함부로 자산을 파는 게 유리합니까? 자산을 팔지 않는 게 유리합니까? 한다면 사전에 자산을 함부로 팔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 후의 양도가 세금이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속 전에 파는 게 유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부동산은 금융자산 상속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부동산을 팔아서 세금이 없이 만약에 이걸 은행에 예금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금융재산에 대한 20%, 10억이면 얼마예요? 2억까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10억을 차라리 금융자산 10억으로 하면 한계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거의 한 1억 정도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자산들은 금융재산에 대해서 상속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팔고 나서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면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못 받아요. 현금은 아니고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채권 이런 데 투자하신 것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 세금이 없는 자산은 처분을 해도 유리하겠죠. 그런 게 뭐가 있느냐?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세금이 안 나오는 그런 3가지 케이스. 자, 요 3가지를 보면요,
비과세 부동산이 있고 8년 자격 농지가 있고 최대 주주 관련한 주식이 있습니다. 먼저 비과세 부동산이 뭐가 있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금이 12억까지는 없기 때문에 팔아서 그걸 예금으로 보유한다면은 금융자산 상속공제를 받아서 상속세 내는 자금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자산은 경우에 따라서 파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가족들의 선택이니까요. 자녀들이 집이 하나 다 있다. 근데 이거를 받는 게 서로 부담이다라고 하면은 파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8년 자격 농지 같은 경우에도 자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파는 게 유리합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영농상속공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드릴게요. 단기간에 처분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자격농지 같은 경우에는 파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대주주 관련한 주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최대주주 관련한 주식은 금융자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그거를 경우에 따라서 유리하게 사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주식 대신 예금이 남을 수가 있으니까 금융자산 상속공제를 또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상속 전에 증여를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또 미리 해놨다고 하는데 사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전 증여는 언제까지 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상속인은 10년까지 증여를 한 거를 상속세 신고 때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상속인 외자 누가 있냐면 사위, 며느리, 손주죠. 이 사람들은 5년 이내에 준 거는 상속세에 합산을 해서 다 신고를 해야 되고요. 상속인 누가 있습니까? 바로 자녀나 배우자죠. 요분들은 10년 이내에 준 거는 다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주려면 언제 줘야 된다? 10년 전부터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증여를 해서 여기에 따른 사전 증여에 대한 설계를 하면요, 세금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가업승계를 미리 준비를 한다거나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를 미리 준비를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땅에 대해서 8년 자경을 하신 부모님이랑 자녀들이 농사를 짓는 거를 승계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준비를 하면요, 굉장히 많은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좀 깊기 때문에 제가 다른 클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부분을 좀 보면요, 가업승계는 가업상속이 있고 가업승계가 있는데 가업상속보다는 가업승계로 최근에는 많이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업승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지금 세금 혜택을 많이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60억까지는 세금이 10%입니다. 600억까지는 20% 세율로 해서 연부연납 기간 5년을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이게 2024년부터는 아예 300억까지는 10%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도 최대 한 20년까지 확대를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업들이 계속해서 승계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없이 기업이 갑자기 폐업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으로, 우리 예전에 몇몇 기업들이 상속세가 너무 많아갖고 막 폐업을 하기도 하고 헐값에 팔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업승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확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내용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좀 완화가 되고 있고요. 영농상속공제 같은 경우에도 최대 30억까지 세금을 줄여줍니다. 이거는 사전적으로 부모님도 농사를 져야 되고 자녀도 같이 2년 이상은 농사를 져야 돼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5년 동안 자산을 받은 농지에 대해서 또 농사를 같이 져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직업이 너무 확실해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뭐 그래서 소득이 좀 있고 그러면은 영농상속공제를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요, 이게 금액이 굉장히 30억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50% 상속세율을 계산을 해보면 최대 한 15억 정도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직장 그만두고 농사를 짓는 게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7, 8년 정도를 우리가 투자를 하면 15억이 그냥 생긴다라고 하면 연봉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사전에 증여를 하면 굉장히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은행의 계좌를 상속할 때 10년치 계좌를 뒤져서 증여한 내역을 상속세 신고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
최근에 상속 조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징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년 전에 미리미리 증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증여 신고를 우리는 일찍 했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시기를 우리가 조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를 해주고 나서 갑자기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찍 준다고 줬는데도. 그런 경우에 증여세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적으로 이게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를, 증여세 공제가 있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 노출이 되는 금액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느냐,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이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증여한 금액이 굉장히 크고 신고를 하는 게 좀 유리했는데 너무 신고를 안 했고 10년 이내다 그러면은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랑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해서 이거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더 가족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속 설계를 한번 받아보시면 이런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상속 전에 현금 인출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상속 전에 이거 비용을 조금 더 지출하면 좋을 텐데 비용 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갈게요. 상속 전에요, 가족 간의 통장 거래하시는 내역들이 많은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통장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들이 또 자녀를 못 믿겠다 해가지고 자녀들 통장을 관리를 하면서 통장 관리를 맘대로 하시는 케이스가 있는데, 양쪽에서 다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제가 보니까요, 효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 통장을 관리하는데 부모님 통장을 함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자녀들이 병원비를 내요. 그러면 부모님 재산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줄죠. 부모님 재산이 안 줄면 상속세를 그만큼 더 내는 거죠. 사실은 부모님 통장에서 예금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병원비를 내고 간병비를 내고 뭐 이런 것들이 부모님의 상속 재산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50%라고 하면 50% 감면받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그만큼 나중에 덜 내니까. 근데 자녀들 통장에서 세금을 내면 효자가 더 세금 내는 격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 통장에서 비용을 지출할지 자녀 통장에서 비용을 지출할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쪽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데요. 부모님이 통장을 관리하시는데 현금으로 부모님 통장에서 인출을 해가지고 자녀분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을 해주신 거예요. 이러면 국세청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지만 저희가 상속조사나 증여조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부모님의 통장과 자녀들 통장을 보면요, 거기에 현금으로 출금한 시각이 나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자세하게 받으면 어느 지점에서 몇 시에 몇 분에 부모님 통장에서 인출을 했고, 같은 지점에서 10분 이내에 자녀한테 입금하는 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정황상 부모님 통장에서 빼서 자녀분한테 넣은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 통장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녀는 자녀들이 부모님 통장을 관리하는 경우에 본인들이 신용카드 세액공제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카드로 막 지출을 해요. 부모님 관련한 비용을. 그리고 나서 부모님 통장에서 카드비를 내 통장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마일리지도 쌓일 수 있고 포인트도 쌓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부모님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입체하는 순간 국세청에서는 그걸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통장 관리를 잘 못하시게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비 같은 거는 300만 원까지 괜찮나요? 500만 원까지 괜찮나요? 이런 내용들이 좀 문의가 있는데요.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면 생활비를 그렇게 많이 지출하지는 않아요. 병원비 말고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활동이 많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생활비를 많이 지출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활동 범위에 따라서 생활비가 가족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서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조사관들도 세무조사를 받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를 인정을 해줄지가 법에 없기 때문에 인정되는 범위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족의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병비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지출해서 간병비로 비용을 쓰시는 케이스들이 좀 많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재산을 많이 모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살면서 도움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한테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케이스들도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어느 누구한테 얼마를 간병비를 썼다 이런 내용들을 부모님들이 은행에서 주는 달력 있죠, 이런 데다 써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일기처럼 그런 내용들을 쭉 써서 꼼꼼하게 메모를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메모 습관은요, 나중에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받아들여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기를 쓰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상속세 절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좀 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노후에는 기억력도 좀 감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 쓴 것들에 대해서는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상속세는요, 여러분들 신고할 때 사후적으로는 비용 처리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비용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적인 상속 설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한도가 있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한도로 지출을 하고, 납골당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쓰는 거는 500만 원까지 부모님 통장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비용을 지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크게 쓰실 분들은 사전적으로 부모님들이 이거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정평가 비용도 500만 원을 한도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빌딩이 있다, 지방에 농지가 좀 크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감정을 받아놓으면 그 비용이 인정이 안 되진 않거든요. 근데 사후적으로 쓰는 감정평가 비용은 500만 원까지만 한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속이 들어가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들은 미리 지출을 하게 된다면 최대 50%만큼 상속세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요. 비용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부모님 통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세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사전적 상속 설계가 저희가 해보면은 월등히 절세 목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상속 설계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줄여드릴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미리 상속에 대해서 부모님이 위독하시기 전에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부모님이 위독하신 상황에서라도 상속 설계를 좀 한번 받아보시면 미리미리 지출할 수 있는 비용들을 더 많이 발견을 해서 우리가 통장 관리라든가 미리미리 지출할 수 있는 비용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자산을 파는 게 좋을지 안 파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상속세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전 상속 설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미리 사전적으로 상속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상속 설계 신청하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상속세 준비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댓글 잘 남겨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세무법인 최인용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